대한민국의 급진적인 아파트 정책은 지금 국민들의 정서를 점점 반자본주의적으로 바꾸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과정을 보면 정부가 의도했든 아니든 간에 집이 없는 서민들로 하여금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만들었다. 이 반감은 단순한 개인 감정을 넘어서 점점 자본주의 질서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많은 서민들이 사회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막연한 기대와 로망을 가지게 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 즉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은 결국 집값 상승에서 비롯된 임대차 문제 속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이 상황을 정책 실패로 인식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 이미 오른 집값은 IMF와 같은 극단적인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쉽게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임대차 문제 속에서 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계속 쌓이게 되고 결국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집값 상승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주의 세력에 의해 잠식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사회주의를 원하는 정부가 등장하고 결국 독재적이고 독식적인 사회주의 체제로 흘러갈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풍족한 자원을 가진 사회 지도층의 선택이다. 지금처럼 가진 자를 위한 정책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집중된 부를 일부라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움직여야 한다. 완벽한 평등은 어렵더라도 중앙정부가 강력한 지방 분권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굳이 서울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서울에 집중된 인구와 자본이 자연스럽게 분산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과 이해관계가 얽힌 많은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지방 분권이 확대되면 결국 서울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부의 편중이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오히려 더 큰 사회주의적 흐름으로 되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만약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사회에 기여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에 빠질 것이다. 빈부 갈등은 더 심해지고 결국 다수의 요구에 따라 사회주의화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 과정에서 부유층은 국내를 떠나 새로운 기회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는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재 일부 정치 세력은 이러한 흐름을 오히려 가속화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사회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사회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자연스럽게 해외로 내보내고 결과적으로 체제 구축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줄여가는 방향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자산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어제까지 같았던 친구는 집을 통해 부를 얻고 자신은 전세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된다. 그 결과 전세라는 선택이 마치 자신의 잘못처럼 느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지지를 받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그 정치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부를 축소하는 정책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정치 세력은 이러한 국민 정서를 활용해 외부 공산주의 세력과의 연결 속에서 사회주의 체제를 정착시키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도 제기된다. 결국 공산당과 유사한 형태의 정당을 통해 장기 집권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 전 세계는 복지를 앞선 사회주의적 흐름 속에서 여러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단순한 복지사회주의를 넘어 주변 공산주의 세력의 영향까지 더해진 더 강한 통제형 사회로 변화할 가능성도 안고 있다. 지금은 친공산주의 성향에 대한 반감으로 친민주주의 성향의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지만 그 다음까지 같은 방향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한편 유럽에서는 자유를 기반으로 확산되는 무슬림 중심 사회 구조가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국가가 국민을 강하게 통제하고 종교 역시 그 통제 안에서 관리된다. 공산주의나 무슬림 중심 사회는 국민 통제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유지한다. 반면 민주주의는 인권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 인권이 남용될 경우 특정 이념이나 종교가 자신의 사상을 강요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지만 그 이면에 한계 또한 존재한다.